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게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알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신문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이제 나는 뭐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온다고 점심은 알아서 먹으라고요. 그 말투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오래 함께 산 사람 특유의 무심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그날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별 이유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집 안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향수 냄새도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대충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걸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서로의 팔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온도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 만남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짧은 순간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인데도 이유 없이 잠이 깨곤 했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있고 머리는 한참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유를 애써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차들은 줄지어 빠져나가고 저만 그 흐름에서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스쳤던 눈빛,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낮은 목소리, 그리고 팔꿈치에 잠깐 닿았던 체온. 별것 아닌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지우면 안 되는 장면처럼요. 며칠 뒤 일부러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이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약속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얼굴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애매하게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사람이 조금 살아 보인다고 할까요? 그 말에 가슴 안쪽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살아 보인다는 말이 왜 그렇게 낯설고도 위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동안 그 여자는 제 옆에 그대로 서 있었고 이번엔 팔이 아니라 어깨가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식적인 선택인지 몸이 말을 안 들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나란히 걷는데 그 여자가 제 걸음에 속도를 맞췄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잠깐만 같이 걸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부탁처럼 들리면서도 이미 결정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리를 꼬았다 풀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이상하게 별 생각이 다 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고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세요? 대답을 해야 했는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는 순간 너무 많은 걸 들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제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는 기분.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대화는 이미 안전한 선을 벗어났다는 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손을 씻었습니다. 깨끗해지려고라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감각을 지워버리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말과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잠든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쯤이면 집을 나설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지. 이 나이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우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잡은 적도 없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 벤치가 아니라 조금 더 안쪽 사람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옆에 앉으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우리 얘기 안 들을 것 같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깝게 들렸는지 그 순간 제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꾸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고 저는 일부러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을 들킨 거나 다름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여자는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단정하세요. 이런 손은 늘 뭔가를 책임져 온 사람 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끌림이었고 그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요. 이런 말 저한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도발적인 웃음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면 선생님이 먼저 일어나셨겠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의 체온이 이제는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 손에 닿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오래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으면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 말은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죄책감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길 기대하는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 숨소리만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감정은 혼자만의 착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요.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핑계가 생기고 설명이 줄어들고 선 하나쯤은 흐려져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 여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얼굴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 문장을 읽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대답을 고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집을 나서면서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비 때문인지 손님도 거의 없었고 창가 쪽 테이블에 그 여자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의자를 하나 빼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앉자마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과 창문을 두드리는 핏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괜히 혼자 있기 싫었어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고 동시에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지금 이 공기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칭찬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시선이 제 손끝까지 내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불편하세요? 그 질문은 제 몸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묻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여기서 끝이었고, 아니라고 말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도요. 잠깐, 정말 잠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설거지하던 뒷모습, 불을 끄고 먼저 돌아 누웠던 밤들.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컵을 한 번 더 잡았다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의자를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 거리 변화가 말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선택을 건네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고 조금만 더 여기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도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 여자가 더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우리는 같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 불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말을 걸고 싶어졌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아직 다른 공기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그걸 들킬까봐 괜히 숨을 줄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쪽으로 돌아눕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자주 있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등이 유난히 멀어 보였습니다.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여자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기대했던 설렘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었고 위로였던 말들은 점점 확인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신 거죠? 혹시 후회하시진 않죠? 그 질문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도망치듯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붙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데서 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나를 안 보네.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제 옆에 누워서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꽤 오래. 그 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원했던 건 제가 아니라 제가 잠시 대신해준 무언가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멀어졌고 한 사람은 곁에 있지만 이전과 같은 온도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 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같은 집에 삽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카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던 건 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황혼의 유혹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증명받고 싶었던 비참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저는 평생 함께 있던 사람의 신뢰를 다시는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렘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처럼 너무 늦어서야 그걸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